이 골반의 움직임은 발목의 움직임으로 잡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버딩크가 너무 심하고 스쿼트를 할 때 쿼터나 하프 스쿼트를 할 때 바로 버딩크가 일어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독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하면서 버딩크라고 하는 허리가 말리는 형태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컨텐츠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버딩크 괜찮다, 안 좋다, 좋다, 뭐 상관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버딩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더 이상 버딩크의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구독자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딩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죠. 뭐냐, 여기서 말리는 것, 즉 골반이 이렇게 후방경사된다라고 하죠. 말리면서 이 척추가 늘어나는 형태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을 바로 버딩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딩크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로 허리가 아무래도 척추랑 골반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가 말리면 당연히 척추도 이렇게 같이 말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리게 되면서 이 디스크의 압박이 굉장히 심해진다. 그래서 버딩크가 심할수록 이 디스크가 많이 뒤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척추에 불안정한 압박, 저항을 줄 수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버딩크를 봤을 때 이 하체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반이 이렇게 빠졌을 때, 그리고 후방경사 됐을 때 척추와 함께 움직임, 그 다음에 이 무릎이 앞에 또 뒤로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결합해서 버딩크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가 버딩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또는 쪼그려 앉기를 하거나 헬스, PT, 필라테스, 회원들의 건강 케어는 라포, 걷거나 뛰거나 이런 동작들, 기본적인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버딩크라고 하는 동작은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즉 오히려 버딩크가 나오지 않도록 제한하면서 앉는 동작 또는 스쿼트를 하는 동작은 부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버딩크라고 하는 동작은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버딩크가 우리가 나왔을 때 그러면은 문제가 되느냐라고 판단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동작을 취하는 형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버딩크가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커서도 우리가 그냥 쪼그려 앉기 해보세요. 당연히 버딩크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버딩크는 무엇이냐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황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세요. 애기 100kg 바벨 드나요? 덤벨 들고 스쿼트 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상황의 문제이지 버딩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스쿼트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하는 동작이 아니라 어떤 무게, 저항을 들고 스쿼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큰 저항이 있을 때 버딩크가 일어난다면 그 허리에, 척추에, 골반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RM 대비했을 때 많은 연구에서 70에서 80% 이상의 고중량, 내가 100kg가 원RM이다. 한 70kg에서 80kg를 들면서 과도한 버딩크가 났을 때는 허리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딥스쿼트죠. 딥스쿼트 할 때 자연스러운 버딩크는 괜찮지만 깊이가 너무 얕은 쿼터나 하프, 즉 무릎보다 위에 골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버딩크가 일어난다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 딥스쿼트를 할 때, 즉 무릎과 골반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골반이 더 아래로 내려가는 시점에서의 버딩크는 괜찮으나 그 윗지점에서의 버딩크는 좋지 않다. 그래서 너무 길고 부자연스럽게 버딩크가 계속 길게 일어난다. 이거랑 비슷하죠? 그랬을 때는 버딩크는 문제가 된다. 즉 상황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괜찮냐? 처음에는 맨몸, 그냥 우리가 쪼그려 앉았을 때는 전혀 그 정도의 부하와 그 정도의 저항은 우리 척추와 골반은 다 버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딩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스쿼트 하는 것, 쪼그려 앉는 것, 그거는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스쿼트는 버딩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고관절이 무릎 밑으로 내려갔을 때, 즉 고관절, 골반이 무릎 밑으로 내려가는 시점에서의 일어나는 딥스쿼트 동작에서의 버딩크가 자연스러운 동작이다. 그 다음에 스쿼트 하강 상승하는 순간에 짧게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문제인 오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해결해야 되느냐? 보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골반이 이렇게 빠졌을 땐 어때요? 발목이 돌시플렉션이라고 하는 배측 굴곡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무릎이 앞으로 갈수록 어때요? 무릎이 앞으로 갈수록 허리가 펴지면서 골반의 움직임이 훨씬 더 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반의 움직임은 발목의 움직임으로 잡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버딩크가 너무 심하고 스쿼트를 할 때 쿼터나 하프 스쿼트를 할 때 바로 버딩크가 일어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목의 배측 굴곡 운동을 꼭 해야 돼요. 발목의 배측 굴곡이 안 나올수록 버딩크 동작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 있죠? 돌시플렉션, 발목이 이렇게 가동성이 확보될 수 있는 형태의 운동. 꼭 이 동작은 안 해도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발목의 가동성을 확보시킬 수 있는 유튜브 운동들, 그렇죠? 인스타그램 운동들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발목의 돌시플렉션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버딩크는, 너무 과도한 버딩크는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버딩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황이 문제다. 너무 무거운 무게를 하거나 또는 그 고객이 또는 그 사람이 너무 부자연스러운 버딩크가 빨리 일어난다. 쿼터 스쿼트, 하프 스쿼트 전에 일어난다 그러면 그분들은 해결해야 된다. 그러나 풀 스쿼트를 하는, 딥 스쿼트를 하는 동작에서의 자연스러운 버딩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황으로 보셔서 나는 상황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니다. 난 괜찮다. 라고 판단하셔서 버딩크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걸 해결해주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